사는 일에 고달픈 내 빈손 온통 세상은 비 오는 차창처럼 흔들리네. 삶도 사랑도 울며 떠나니 죽어 떠나니 나도 모르네. 털리는 가슴도 하나 없어라. 슬픈 사랑 노래여 심장에서 굳센 노래 솟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정일임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이 올라가면 아마 크리스마스일 텐데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전해드려야 하는 제 마음도 무척 무겁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직 복직을 했지만 무기한 휴업에 사실상 해고 상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는 또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사망 소식도 들립니다. 통일운동에 몸담았던 시민단체 활동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글자를 빼앗아갔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삶이 고되고 어렵더라도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만큼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대신 주먹 쥐고 일어서야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슬프지만 모래알처럼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털린 가슴으로 하나 없어라. 슬픈 사랑 노래여 심장에서 굳센
방송 애국전선. 분노 일태가 많이 많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슨 고생? 그냥 아무 고생. 이게 아무 고생. 모니터가 두 분 만나신 되게 오래되시잖아요. 우리 되게 오래됐어 지금. 번갈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 혈투를 치르고 돌아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좋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욕 같아. 안녕하세요. 이기니까 좋냐? 이겁니다. 네. 아 좋아요. 좋겠지. 아 이기니까 너무 좋아요. 이겼어요? 이겼잖아 우리가. 아니야? 아니, 여긴 어디 맞지. 갔다 왔어? 행동대장이 엑스맨이었던 거야. 계속 빠진다 했지. 저 긴즈 나이츠였어요. 예? 이 청와대 가겠네? 아 예, 곧 청와대에서 뵙도록 하죠. 홍화대 가겠네? 예. 아 진짜 나 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 뭐 정하나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예, 서울구치소 여사. 지구를 떠나거라. 원래 서울구치소 이제 가족사덕을 만들 줄 알았더니 예, 이제 여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훅 가는 거야 이제 저 하나는. 정봉주 의원 오늘 이제 나오시는데. 잠시 잘 됐네. 나오네요. 4시간 남았네. 4시간 남았네. 예. 정봉주 의원 나오시고 정하나 들어가시고 정씨 가면 아주 대박이네. 딱 나왔는데 응. 허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오늘 특집 몇 분은 홍성교도소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많은 분들 가시겠네요. 기자들도 출발했습니다. 네. 네, 아마 두부 아, 세례를 제가 받고. 92년도 대선 때도 참 뭐 이 못지 않았어요. 사실 87년 대선에 이제 뭐 분열이 돼갖고 치고. 그치. 네. 근데 3파전으로. 92년에는 좀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야권이 좀 단결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맨날 해볼만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처음에 개표 시작하고 한 30분인가 이겼어요. 네. 한 10만 표까지인가? 와, 저 신촌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옛날에 수개표 신촌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했잖아요. 수개표. 축제 분위기가 한 30분. 20년 전이다, 20년 전. 네. 그러더니, 완전 끝날 때쯤 되니까 술 취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뭐 울음바다. 네, 신촌 온 곳이 그냥 다 토하고. 그때 분위기가 확 되살아나네, 진짜.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박재동 화백, 한겨레 신문의 예. 만평이 다음날. 가슴에 구멍 뻥 뚫린 거. 가슴에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92년에 그래서 누구를 찍었던 거예요? 그때 92년 김대중 대선 때. 예, 그랬죠? 김대중 후보를 그랬죠? 당시 찍었죠. 저는 더 어이가 없는 게 그때 저는 그 가리봉역에 내려서 막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 전에 이 겁도 없이 덜컥 결혼 먼저 하고 새신랑의 사회 초년생이야. 아, 92년에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근무하던 제조업체가 구로공단이었는데 예. 구로공단 난 가리봉역에 내려서 걸어가면 붉은 깃발이 나부끼면서 그 구로공단만은 백기환 후보가 대통령인 거야. 그난 당연히 백기환이 대통령이 되는지 알고 찍었어. 92년에 디제이도 아니고 백기환 찍고 와 그랬는데 뭐 2%였나 당시에? 아, 그때 2%인 거예요? 선방했죠. 네. 재밌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2부 뭐 별로 영향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영향가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기쁜 중요한 마음으로 방송이야. 왔어요, 오늘 방송은. 예의상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 형님 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후리. 아, 정하는 아주 엿먹이겠구나, 오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밤새도록 방송 녹음하자고. 형님은 뭐 코프리 하시고 영일 형님은 뭐 지금 뭐 애들 뭐 산타 선물 받고. 오늘 밤에 산타 해야 되는 거죠. 두 아이 산타. 근데 이게 나이가 큰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인데 예. 그 이제 딸아이가 예. 아빠를 협박해요.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어쨌든 오늘 현재 11살 한국 나이 11살인 아들아이는 예. 산타를 믿어. 아직.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뻥카를 잘 친 거지 지금까지. 에이, 형님이 속으시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게 속지 않는 내가 속는 게 아니고 걔가 속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 요맘때쯤 되면 선물을 흘려야 되는데 예. 전전날인데 선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정락아 저기 저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비밀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산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 거야. 비밀이야. 그러고 이번에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인 뻔히 아는 이 큰애는 예. 아빠 산타가 있지. 그래서 넌 알잖아. 그랬더니 동생한테 얘기해 줄 거야. 있지. 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낚인 거지. 있지. 언제까지 있을까? 그랬더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지. 뭐. 이제 법적으로 19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 아이유 동기동창이신 올해 신입생 그렇죠. 이 큰따님은 선물이 셀 것 같은데. 선물을 그 아이는 그냥 귀띔을 해줬어요. 현찰 이렇게. 또 오늘 뭐 솔로 대첩도 하더만. 남친 이런 건 아니었나요? 산타가 이게 선물 대단한데요? 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냥 현찰. 산타 할아버지가 봉투를 줘 애들한테. 금일봉.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집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머리맡에 이제 큰애 머리맡에 봉투가 하나 있고 딱 띄어보니까 이제 500원 있는 거지. 산타가 있는지 알고 싶어. 자, 피 튀기는 크리스마스 아침이 될 거예요. 덕인 형님네도 철 다 지나셨죠? 뭐 다 컸죠 이제. 예. 몇 살이에요? 이제 15살하고 10살인데 안 믿죠 이제. 안 믿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애인이 있었구나.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이 나이에 선물을 주고 받나요? 저한테만 준 건 아니고 몇 명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 선물이었는데. 애인이 많나 보죠. 하필이면은 그날이 이제. 많이 또 이런 거 하는 거야? 몇 살인데? 그날이 하필이면 이제 선거 이제 그 다음 날이었었죠. 다들 우울할 때.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쵸. 근데 빨간색 목도리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뭐지? 완전히 비교시네? 좋냐? 좋냐? 이거 좋냐? 목도리를 주신 자, 다 분은. 커밍아웃 하자고. 목도리를 주신 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줬는데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는 이제 그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다들 헐 하고 그렇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이거 말을 못 하겠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로다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근데 진짜로 딱 그때 당일하고 그 다음날 한 2, 3일 정도는 길거리에 제가 정말 온순한 편이거든요. 근데 길에 다니는 빨간 목도리하거나 빨간색 옷 입은 사람 보면 막 때려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난 한 2, 3일 정도.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있잖아요. 그 전철에 아침 출근 시간에 꽉 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조문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연령대가 그러니까.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어쨌건 참 활기가 마음이 없어. 그런 거니까. 잿빛이야, 잿빛. 또 지하철이면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뭐 8, 90%. 뭐 그렇다고 젊은 봐야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네. 아침에.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 이런 데도 정말 뭘 그렇게 안 보이는 친구들인데 젊은 친구들 몇 명 모여 있으면 다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멘붕이다. 뭐 지하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 이 소식을 딱 전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 거기서 뭐 혼자서 막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울음을 하고. 삼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다 약과야. 네. 나만 못해. 그날 밤에 대략 결판이 났잖아요. 뭐 그렇죠. 유력, 확실, 8시, 9시 다 붙고, 예. 그 좀 뒤바뀌려나 그랬더니 다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예. 평행선을 그었다. 예. 표 차이가 처음부터까지 쭉. 그래서 뭐 지금 51 이제 정도. SNS는 아직도 난리인데, 그 다음날 새벽 7시에 채널A 뉴스에 출연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종편에. 펑크 내시지 그러셨어요. 펑크 내야 되는데 형님 또 이 약속은 약속이라 착하게 갔어. 착하게 형님 또 갔더니 가셨어? 그 전날 전전날 다 이 평론가들이 예언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의례적인 예언인데 나는 누가 되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표차가 좀 컸으면 좋겠다. 예. 안 그러면은 승복이 되게 어려우면서 그렇죠. 예.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한 4% 차이로 누구든 이긴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던 게 바로 전날 밤의 방송이야. 대충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3.6%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앵커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약 4% 차이가 난다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야, 임마. 그걸 어떻게 알아? 4%로 거기가 이기는 게 아니었지. 그래서 8%가 틀린 거지.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진보 농객인 걸 아는 거고. 채널 A, 씨. 좌파 평론가인 걸 아는 건데. 와 그 정말 좋냐 이건데? 우리 김진 앵커, 김진 기자는
나를 또 되게 이렇게 선량하게 봐준 거예요. 잠깐만, 그 김진, 저 중앙일보 김진? 아니, 그니까 아니에요. 아, 가지 말고. 젊은 다른 김진. 놀래라. 얼굴 잘생긴. 놀랬다. 이 이선균처럼 잘생긴 젊은 기자예요. 이름이 이제 같아서 괜히 욕먹으면 또 안 돼. 미안해. 젊은 청년 기자인데.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앵커야, 아침 뉴스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뭐, 저는 꼭 뭐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예. 바람이었다. 그 정도 한 100만 표 표차 정도는 놔줘야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예. 박근혜 후보를 염두에 두셨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멍미! 이거 멍미! 좋냐? 막 엿을 근데 거기서 먹으시네. 또 아니요, 전 문재인 후보예요. 뭐 이제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마치 맞춘 것 같은 점쟁이의 이제 포스를 가지고 사실 마음속의 울분을 꾹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뭐 박 후보가 계속 우세를 달렸기 때문에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역전이 가능할까?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역전이 됐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었다는 징후도 있는데 결국은 우세를 달리던 박 후보가 이겼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논평을 하고 나오는데 예. 그 방송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동아일보사 건물을 탁 나서는데 예. 바바리가 바람에 휙 날면서 찬바람이 여기 겨드랑이 옆구리로 막 휙 들어오는 거예요. 뻥 뚫린. 노래 깔아드릴게요. 구멍난 가슴에 이거.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그래서 이제 참. 근데 그래도 오래 가진 않았고 토요일 밤에 식구들 다 끌고 심야에 우리 집은 이 11시면 다 자거든요. 예. 다 재워. 애들 엄마가 잠이 많아. 일찍 자는데 내가 이제 끌고 그 레미제라블을 단체 관람을 했죠. 아, 레미제라블 너무 그 좋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서 힐링을 했어요. 혁명밖에 답이 없다. 이런 장면을 내렸군요, 드디어. 형님! 아니, 우리 산으로 갑시다. 영화에서도 다 죽어. 맞아요. 파리꼬민 다 죽어. 그죠, 원래 뭐 다 죽는 거죠. 예. 네. 이제 또 한참 또 논쟁해야지.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순 없어. 그래, 가는 그래. 거야 이제. 자, 멘붕 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산으로 갑니다. 행동대장은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아, 이런 예, 이제 분위기가. 대목이 왔어요. 예. 근데 저는 내심, 예.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저 어디야? 저 딴지 라디오 가서 방송 조금 그냥 마이크 야, 그 열어놓고 전날 투표 조금 날. 거들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뭐 라디오 반민특위 이제 다른 방송들 막 얘기하는데 그 수류탄 그림 그려져 있는 방송 그거 뭐죠? 술탄 SY 포포. 애국전선 이름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차마. 우리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애국전선. 저희는 산으로 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단파로 보낼 거예요. 이 단파로 혹한의, 방송을 이 혹한의 내보냅니다. 이제. 날씨. 아, 근데 저는 정말 항상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아침 방송이잖아요. 생방송.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방송이라고 할 순 없지. 10시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생방송인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오전 방송. 소통하는 방송은 그게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채팅 그러니까 놀랐어. 네. 딱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근데 다들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도 못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평소보다 한 2배 이상이 폭발적으로 정말 들어오셨어요. 100분 가까이가 생방송 그것도 아침 10시면 한참 일할 시간인데 하소연할 곳이 없는 다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이게 멘붕이 그대로 느껴져요. 채팅창에서 멘붕 이게 막 써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뭐 1시간 반 이렇게 방송하는데 제가 뭐 딱히 말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안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막 애자네 막 애틋해. 내가 알기로는 이 개표하는 날 밤에 카톡에서 제일 멘붕된 게 요정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 진짜 열폭했는데. 예.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그러시니까. 그럼 뭐 달에 가기 전에 뭐 간단하게 후리허그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하고 가. 어차피 가는 거 뭐. 뭐 조국을 위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해야지. 곧 이제 나로호의 연료 주입이 시작될 거야. 표창원 교수요? 나로에다가 인공위성이 아니라 독박 넣어가지고 저거나 실어서.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위험하죠.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공을 못했잖아. 그러라고 쏘는 거죠. 근데 은하 3호는 성공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잔해를 수거했잖아요. 우리가 속보가 자네 나왔는데. 수고는 세계 최고잖아요. 아니 군발이
XX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천안함은 그거 한 달 못 건져가지고 그 생쇼를 하더니 이건 뭐 그냥 떨어졌다 하니까 그냥 바로 죽어요? 뭐 고물수집 그래서 전문가들 뭐 탄두가 500kg까지 실을 수 있다 등등 나왔는데 예. 그 요정을 실을 수 있나? 요정의 무게를? 왜 그러세요? 네, 갑자기 목소리. 3명 정도는 실을 수 있겠네. 아, 이거 달에 가려면 각종 화장품이랑 방송 장비랑 다 싣고 가야 되는데 500kg로 잽도 안 아, 되지. 그 절구는 꼭 가져가야 돼요. 방아를 찧어야 되거든, 거기서. 맞아. 거기다 옷, 뭐 호피 코트, 지금 이 핑크 코트 막. 제가 우리 오라버니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제가 꼭 데리고 가려고요. 날아오는 거 혼자는 못 죽겠어요. 순장조구나, 순장조. 네. 아, 그럼요. 날아오는 일단 호피 무늬로 하는 걸로. 아, 나로는 그러면 한 달 더 걸려 또 호피 무늬로 페인팅 하려면. 도장에 호피로. 저는 호피로 그려주세요. 뭐. 그럼 치킨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이제 달에다가 양계장을 세워야지. 양치, 닭치는. 네. 치킨 좋아하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우리 현실을 좀 봐야 돼. 어쨌든 아직 많은 분들이 이 힐링이 필요해요. 진짜 이 누구 노래죠? 윤건 노래인가? 네네.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첫 필요한 곡이었어요. 상황이에요. 방송에서.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제가 그 엊그저께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뭐 좀 그래갖고 그냥 좀 연극을 저희 제자 친구들이 예. 스스로 그 쌍용 자동차 문제를 갖다가 연극을 만들었더라고요. 앵그리 볼트라 그래가지고. 앵그리 볼트? 예, 진작 좀 알았으면 여기서 좀 홍보를 좀 해줄 텐데. 언제 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그렇구나. 네. 좀 참 안타까워. 봤는데 너무 연극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연극이니까 또 뭐 볼트가 뭐 뭐야? 또 볼트가. 앵그리 버드인데 그 볼트 갖고 싸웠잖아요. 우리 예, 그 너트 볼트. 총처럼 만들어서. 나사. 새총에다가 어쨌든 뭐 제목도 재밌게 졌는데 보니까 뭐 쌍용 자동차 이렇게 그 투쟁했던 노동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보시고 뭐 그러셨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좀 마음이 울적해갖고 좀 길을 좀 걸으려고 그 대학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너무 신기한 현상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이맘때가 되면은 뭐 빵집이건 뭐 화장품 가게건 어디건 다들 이렇게 그 산타 모자 쓰고 산타 복장 이렇게 완전히 이벤트 이제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예. 그게 보니까 약간 새누리다 오히려 새누리를 연상시키고 그 부글을 연상시켜 가지고 오히려 상품 판매에 그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빨간색 자꾸 나오면. 그러니까 그 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 본 거는 오늘 그 산타 목장을 처음 본 거는 오늘 뭐 사람들 몰래 산타 뭐 하고 뭐 그랬잖아요. 네. 빨간색 다니면 그게 처음이었어요. 연상이 되니까. 네,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경기를 작살내셨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가는데 괜히 그냥. 그만큼 뭐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죠. 왜 빨간색을 써가지고 참. 근데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미리 12월을 내다보고 크리스마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빨간색, 흰색을 선정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든 보면 그 지면은 선거 지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못 미쳐요 실력이 야권이. 예.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으면 정말 51대 48까지 만들었다는 거. 51.6대 48인데 사실은 이제 패했지만 그 개표가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신념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멘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좀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 범야권은 최선을 다했어. 내가 보기엔. 그럼요. 이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 다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력전에서 지금 딱 한 번 요 정도 만든 딱 그 정도 실력. 최고 아니에요? 이 정도 득표수가? 최고죠. 최고지. 역대 2위기는 한데 당락과 관계없이 역대 2위인데 거의 최고고 범야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강했던 것인가.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하자 이거지. 새 출발을 할 때. 뭐 돌이켜보면 사실 이 2012년을 그 전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 집권 세력들은 특히 뭐 언론 특히 뭐 이제 세대 간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게 거의 뭡니까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와 네. 공중파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가
극명하게 갈렸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분석이 막 전문가들 이제 그런 분석 많이 나오는데 업계 분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5, 60대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인터넷 유입이 한 30%로 는 거예요. 뭐 카톡도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래도 뭐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그죠?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이제 새누리당 지지를 하셨는데 네.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돌이켜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보도가 없었어요. 단 한 매체도. 우리도 이제 5, 60대를 위한 방송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이제 이 나의 고백이 예. 딱 대선 4주 전부터 그 이제 동수형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 예. 종편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데 예. 뭐 이제 논객과 싸우러 나가지 말고 합리적인 이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쪽 얘기도 일리가 있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나가서 1대1 구도로 만들자. 예. 보수 논객, 진보 논객. 그래서 이제 끼어서 4주를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체감 효과는 있어요. 뭐냐면 생방송 애국전선을 13개월을 해도 아무도 몰라. 근데 종편을 한 2주 정도 뛰고 동네 구멍가게 수프 아저씨가 알아봐. 이런. 그러고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알아봐.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은 층은 그리고 명절 영향을 받는 거죠. 때밖에 만나지도 않는 매제가 나를 만나겠다고 집안 행사에 뛰쳐와. 그래서 물어봐. 무슨 평론가는 어떻고 무슨 평론가는 어떻고. 그래서 개업 의사거든. 예. 아니 매제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어요. 그랬더니 종편을 하루에 대여섯 시간 본대. 그런 또 그 골수, 대선 특집 이 평론가들 골수층들이 있구나. 얘기가 그 시사 토론이 재밌다고. 왜냐면 지상파는 시사 토론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100분 토론, 무슨 거기는- 토론. 그것도 굉장히 지상파라서 치열하지가 않은데 종편은 계속 떠들고 뭔가 싸우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게 재밌나 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정말 종편에 2번 나가는 게 이 애국전선 1년 뛰는 것보다 인지 효과가 높네? 이걸 하나 체감을 했고 우리가 지난번 그 후보 토론 때 봤지만 그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4년 내내 의정활동을 뛰는 것보다 지상파 토론 한 번 나가서 그죠? 가깝기 마사오 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게 뭐 부작용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또 이 비판적인 분석이 있지만 예. 그 진위 여부는 좀 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채널도 어쨌든 효과가 높다. 네. 그럼 우리가 매스미디어 쪽에 너무 이 매스미디어는 저쪽이 장악한 거 예. 이게 버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첫째도 보면 미디어 전체가 총력전을 했다. 이번에 보면 그죠, 예. 미디어 전체가 총력전을 한 게 있고. 근데 이제 미디어만 그랬는가? 이제 뭐 이 정부 관계 기관들이 다 앞장섰어요. 뭐 심지어 뭐 국정원이 댓글 알바를 하고 있는 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그 뭐 유신 시대도 또 중앙정보부나 국정원은 어떤 격이 있어요. 그죠? 007이 가가지고 댓글 달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 100대 1내 이런 경쟁력을 뚫고 다 인테리들을 뽑아다가 그 유능한 인재들 갖다가 거기다 시키는데 그걸 댓글 알바를 시켰다라는 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구나. 우리 국정원 아저씨들은 호텔 노트북. 털다가 걸리고 노트북 걸리고. 댓글 달다가 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시나 봐. 좀 너무 창피해. 아이리스 이런 데 보면 되게 멋있게 나오던데. 정우성, 이지아 뭐 등등. 사실 저도 크리스마스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 작년에 뭐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날 첫 방이잖아요. FTA 하지 마. 그 다음에 좀 가까운 거 3화가 불멸의 김선동 이게 11월 24일 SI 뽀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방송이 종편, 종로서장 그리고 FTA. 그러니까 종로서장이 이제 자살태 얻어맞고 뭐. 기억나네요. 얻어맞고 네. 저기 때리는 사진인데 부하 직원이 네. 눌렀는데 맞는 걸로 네. 폭력으로 냈던 그렇게 보도자료 내가지고 하면 난리 났었다. 조선중앙 오보였나 그게 뭐 12월 그랬죠. 1일이고 그 다음 5화가요.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디지털 한나라 디지털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12월 9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디도스에다가 디도스가? 걸려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계속 대가리 받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억이 없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예, 예. 그리고 저기 21일 제일 가까운 거. 21일자가 12월 21일 작년 본격 추리극장 디도스 누가 시켰을까? 이제 이건데요. 이때 저기 북에 이제 김진일 국방위원장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시점이라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을 할 뭐가 없어요. 이때부터 계속 전쟁을 치러온 거라서
근데 이제 거의 1년 된 거죠. 1년 쭉 달려오면서 선거 끝나고 이제 개표하고 이제 멘붕 상태에서 한 2, 3일 그리고 이제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이게 참 씁쓸하네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년을 돌이켜보면은요. 그러니까 2010년, 11년 요 무렵에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쭉 이 야권이 밀고 나갔는데 6.2 지방선거에 이제 크게 이겼어요. 뭐 서울에서는 지긴 했어도. 그래서 야, 이게 야권 연대하면 이기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게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 하면서 심지어 분당에서까지 뭐 승리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도 어쨌건 뭐 상당히 큰 차로 예상보다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승하는 분위기였고 이때 새누리당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12월에 보면은 거의 붕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 당 이름도 바꾼 거고. 그럼 여기는 1년 동안 사실 우리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야권에서는 조금 아니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 여기와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그동안 이 추세가 이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고 낙검수도 있고 또 뭐 부정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고 온 측면은 저는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이게 그런 게 젊은 층들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너무 믿고 있었던 거예요. 20, 30대가 지지하니까, 20, 40대가 지지하니까 우린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러면서 5, 60대를 아예 버린 게 아닌가,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5, 60대가 막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페이는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을 다 할 테니까요. 정말 아쉬운 선거긴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도 이제 뭐 전화를 드렸었죠. 뭐 야권 그 투표에 대해서. 근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이상하다고. 만나면은 어른들은 만나면은 그 선거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부구를 하면은 부구 안 찍는다 그러면은 그 사회적 왕따가 돼버리는. 그렇죠. 어머니들. 그리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착시 현상도 좀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은 이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 뭐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5, 60대가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냥 2번 찍는다고. 그렇죠. 다 주변에 2번인가 뭐 트위터, 그렇죠. 페이스북을 해봐도 다 지지층인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착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거꾸로 이제 5, 60대 분들은 또 만나면 다 이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게 참 이런 황당한 근데 일이 이제 어딨어. 그분들은 구전으로 하니까 그렇죠. 어떤 분위기에 취하진 않아요. 계속 또 긴장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긴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인식이 돼버렸다는 투표하면 거죠. 이긴다. 근데 그게 이제 세대 갈등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 진단이 나오고 저는 황망한 게 뭐냐면 5년 기다렸다가 이제 다음 대선 때 또 찍으러 가면 제가 50대가 돼요. 53세가 돼요, 제가. 그때 되면. 황당해요. 저는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썼냐 하면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그럼 내가 다음 대선에 50대가 되면 나도 이제 보수화가 되려나, 나도 보수표를 찍어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저랑 동갑내기, 저랑 이제 절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정말 평생지기 친구인데 목사님이에요. 이 친구가 우리도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는 우리 서로 죽여버리자. 댓글 단 거야. 야, 뭐 루아르 영화의 한 장면이네. 루아르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젊을 때 영화 가지고 그런 거지. 뭐 새벽에 7인 그러면 이제 감금된 상태 레지스탕스들이 서로 이제 자결하는 물목까지 차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좋아 그러자. 그랬더니 우리 이 두 선배에게 눌려 있었던 교회 후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기회가 온 거야. 댓글을. 형님 둘은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0대 얘기가 좀 나왔고 이제 50대 마녀 사냥이 갑자기 시작이 됐고 또 이제 두 명이죠. 두 명이 아니라 두 요인을 지금 언론에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수층이 식결됐다. 50대의 결집됐다. 반감을 특히 그게 느꼈다. 50대다. 뭐 이래갖고 이제 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전혀 저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근거가 없냐면은 첫째 50대가 2002년도에도 유사한 투표 성향이 나타났어요. 그 사이에 더 보수화됐다거나, 그러니까 뭐 혹은 더 진보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거의 유사한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투표율이 이제 증가된 것도 한 5% 정도, 한 6%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2002년이 70%였는데 이번에 한 75%?
뭐 그 정도죠. 75.8%. 그 경향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잖아요. 난 참 살다 그런 여론조사도 처음 보네. 왜 박근혜를 찍으셨어요? 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대답을 해서 거기서 38%가 이정희 때문에 찍었다는 거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뭐 아무리 기사를 쓸 게 없어도 그래봐야 그러니까 5%가 늘어난 건데 2002년보다 그럼 50대도 그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5% 정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인구 통계학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중장년층의 인구가 더 높다는 거지, 많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386이 50대가 되지 않았냐. 50대 초반이 됐죠. 네, 그러니까 386이 보수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86 사실 지금 50대 초반도 386이라 보기 좀 힘들어요. 386이라고 하면은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80한 2, 3년부터.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50대 초반이 70년대 후반 학번,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영일형님 기준으로 예. 삼민투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미터 이제 3미터 이후를 386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되지. 이 그 강철대오 99의 철가방이 그렇죠. 딱 이 미문화원 점거 사건 3민투가 등장한 게 84년도. 그죠, 고무렵이라고. 그러니까 84학번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86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대는 특별히 어떤 경향이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세대가 유입이 됐는데 뭐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수화됐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아직까지는, 형님이 닦아놓고 형님이 다음 선거 하는데 그죠? 나경원을 찍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총 쏴 죽여야죠. 아니, 결국은 죽는 거구나. 386이 어떤 정치 성향이 바뀐 거지. 나이를 먹어가지고 보수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50대를 386으로 규정하기는 사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또 확인되는 건 뭐냐면 50대 초반 쪽은 사실 야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50대 후반보다. 그래서 보수화가 됐다 50대가 이럴 것이 아닌 이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50대는 저는 그 원래 성향대로 그 세대의 어떤 성향 방향대로 사실 투표를 해왔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 희생양 만들려고 그 이정희 후보한테 이정희 후보가 뭐 결집 불렀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 중요한 역할이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정희 후보 때문에 당선될 수도 있던 거잖아요. 보면. 아니 그리고 사실 그쪽을 결집을 모았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 결집도 도왔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저는 이게 여왕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박근혜 폐하라고 저는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5년 동안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 안 하고 뭐 우리 이렇게 할 건데 공주님 아니 공주님이 아니죠. 우리 여왕. 이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세시대 때 흑사병 돌고 마녀사냥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살죠. 주술적인 합리화라 하더라도.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도 얘가 왜 아까 착시 현상을 말씀드렸냐면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의 신념에 가까운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래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부족한 게 뭔가를 보면 되는데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녀를 찾아내는 게 되게 편해요. 흑사병은 마녀 때문에 돌았다. 그러면 논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해결책도 간단하죠. 마녀를 죽이면 흑사병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저는 이번 선거는 졌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죠. 슬프죠. 암담하죠. 이게 5년 어떻게 견디나. 이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리 상상보다는 조금 더 가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5년은 그건 이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이번 선거는 그냥 이게 관전자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진진한 선거였어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명의 거의 뭐 이렇게 관망자 없이 거의 다 어느 세력에 참여해서 안철수가 이제 중간에 퇴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팽팽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를 했다면 저도 정말 2, 3cm의 차이로 져가지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48%의 진 쪽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 진단과 분석이 나올 거고. 박사 많이 나오겠네. 네. 그래서 저는 또 종편 나가서 평론하다가 이게 뭐 누가 승패 관계없이 정말 이 재밌는 분석과 논문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차분하게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이게 작은 변수 하나가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게 어떻게 쓰리 쿠션이 됐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었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데이터를 나중에 다 뜯어봐야 되고요. 지금 명확한 건 세대 갈등이 나타났다. 뭐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지역 갈등도 나타났다. 사실인 것 같고 또 이념 갈등도 나타났다. 거기에 따라서 계층 갈등도 나타났다. 사실인 것 같아서 이게 모토가 대통합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게 치유가 쉽지 않은 구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합은 좋은데 왜 100% 대한민국 이러는지 난 그 사고방식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점점 드러날 거예요. 우리 그 아젠다의 비밀은. 우리 폐하께서 아마 모종의 조치를 취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 죽이려고? 요 대목에서 이제 그저께 제가 고안해낸 방법인데 네. 트윗에다 뿌렸더니 일리 있네요. 힐링법으로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 MBN 앞에서 한국의 집 앞에 홀리스 커피가 있는데 시간이 남으면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거기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이렇게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때우는데 그 벽에 마침 여왕님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냥 인테리어로요? 아니면 그냥 그 이제 뭐 포스트잇 인테리어로. 네? 근데 부그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중세 그림에 정말. 그러니까 이 예쁜 영화에 등장하는 이렇게 왕관 쓴 여왕님의 옆모습이 딱 그려져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 여왕의 시대가 온 거지. 그럼 난 이제부터 대영 제국의 시민이야. 여기는 영국이야. 지금 여기 서울 아니야, 런던이야. 그럼 여왕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 내가 영국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자기 최면을 막 걸면서 이제 트윗을 썼더니 몇몇 분들이 좋은 힐링법이네요. 그러면서. 그럼 이 기회에 여왕으로 저기 대관식을 치르고요. 총리를 다시 뽑죠. 내 생각에는 약간 내각제 비슷한 그 책임 총리제라는 게 내각제는 아니지만 헌법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아는 여왕님께서는 주로 의전 중시, 그 다음에 외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각종 이제 국사라는 게 이벤트일 테니까 결국 그 복잡한 행정들은 다 밑에 있는 양반들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저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왕님께서 그러실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벌써들 줄 서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들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줄 지금 무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과 동시에 우리 폐하 폐하 그 측근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 분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토론, 이 선거를 쭉 진행하면서 우리 그 폐하께서는 하나를 알려주면 20개를 까먹는 스타일이다. 아니, 답이 없다, 도대체. 비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형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쨌든 우리 자기만 사내들 아니, 전 전해 들은 얘기. 어쨌든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전해드릴까? 빨리 이름을 까시오. 네, 어쨌든 좀 아까 이정희 후보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다가 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시발단을 통해서 이정희 후보의 인신 비방을 해라. 어떤 식이냐면은 이정희 후보 때문에 졌다. 이정희 후보 예의 없음에 의해서 졌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약간의 저도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게 제가 어떤 한 블로그를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까먹긴 했는데, 블로그 들어가갖고,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나도 물론 문재인을 지지하고, 우리 어머니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근데 TV 토론 보고 나갖고, 어머니가, 쟤 왜 저러냐. 나 쟤 때문에 문재인 안 찍을란다. 박근혜 찍을란다. 박근혜 찍을란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정희 때문에 분명히 진 선거다. 이런 식으로 다 짤막하게 글을 썼어요. 이른바 지능 안티라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물론 거기 댓글들 쭉 읽어보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 누구야?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그 사람이 그 전에 썼던 글들을 쫙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발단 지능 알바, 지능 알바더라고 보니까 분란을 조성하는 거죠. 사실 국정원이 저는 이번에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멘붕이 대단히 크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통합진보당 당원이고 통합진보당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긴다고 바람 다 잡아놓고 선거 전에는 이제 바람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도 멘붕이 엄청 났었다고 얘기는 해줘야지.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왜 통합진보당 당원 입장에서는 그랬냐면은 이미 멘붕이 먼저 왔잖아요. 5월달에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난다시피. 그땐 정말 큰 충격이었어. 그죠? 다 무너지다시피 이런 상황에 이정희 후보가 느닷없이 토론에 나와서 그냥 다 깎기 마사오하니 와, 야 살았다 이제. 저 그때 방송 못 나오고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많이 된 거예요. 형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권 교체가 안 된 면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런 건 좀 얻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원사이드 게임으로, 그러니까 2007년처럼, 2007년은 거의 손도 못 대고 그냥 얻어먹 끝난 거잖아요. 그런 선거는 아니니까 희망이 있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번 선거에 승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표로 이긴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한 명은 정치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정치적으로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과도기. 회장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정희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과정에서 차세대 후보, 그렇죠. 박근혜 저격수, 박근혜 대항마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주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완주는 못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야 이정희가 이제 앞으로 저쪽 진보 쪽에서는 혹은 뭐 진보 개혁 쪽에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낼 인물이겠구나. 그래서 좀 더 밟으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딱 뚜렷해졌기 때문에 저는 집중할 거다. 됐고 지금 이 진단이 사실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진단이고 전략적으로 보면 한 6개월 후에 나와야 되는 진단이고 지금은 어떤 문제냐면 정권 교체에 실패함으로써 역사가 후퇴할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이제 역사 사가들이 말하는 역사의 반동 기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5.16 혁명. 네, 그렇게 전제를 하면 지금 이정희 후보가 뜨고 안 뜨고는 안 중요해. 지금 그건 우리 당 기관 방송이라면 이제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범야권 연대 방송인 애국전선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민의 절반이 어쨌든 그냥 멘탈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정희 후보는 저는 이번에 그 돋보인 건 사실이고 빛났고 그럴수록 저들은 더 짓밟으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덧칠하려고 하겠죠.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북 좌좀 혹은 종북 좌빨이라는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이제 2월 이후에 취임한 이후의 정부에서는 공식 용어가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48%가 다 좌빨되는. 주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48%가 이제 그냥 빨갱이가 이제 되는 상황이죠. 아예 이 흐름 자체가. 그럼 여기에 대한 이 디펜스를 어떻게 할 거냐. 애국전선은 우리가 최전선이라고 친다면 이 후방도 챙겨야 되겠네 이제. 50대도 누군가 챙겨야 되겠네. 그럼 예를 들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뭐 돌아가시겠지. 뭐 이런 발언하면 또 꼰대 발언, 노인 평화 발언 이렇게 되니까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인구 통계학적 구도를 보면 저출산은 강화되고 고령화는 늘어나기 때문에 30년 동안 표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라고 보면. 봅니다. 그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100만 표 차이가 났는데 저는 1,400만 대군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인지가 된 거다 지금. 이게 당분간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네, 형님은 혁명하자 이런 거죠? 1,400만 대군이 있고 이제 저 지휘관만 있으면 돼요. 한 큐에 끝내 그냥. 한 산으로 갑시다. 뭐 이거 이건 농담이고. 어? 저는 이제 또 중요하게 이번에 우리가 발굴한 그 선거 과정에서 아마 우리 뭐 보신 분들은 좀 느꼈을 텐데 이 10대의 어떤 정치 의식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그렇더만요. 특히 저는 이번 그 TV 토론 과정에서 아직은 유권자가 아니지만은 네. 많이 총선들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인 건지 특히 저는 근본적인 문제. 이번 선거에 중요한 선거가 될 건 그거라고 보거든요. 뭐 친일 문제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되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났어요. 수면 위로 다 오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 쌩얼들이 돌출된 거죠. 젊은 세대들이 확 깨어버렸다고 봅니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근데 저는 나름대로 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다들 저보고 달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도 좀 잘랐는데 아무도 안 울어보시고. 지금 머리 잘랐어. 요정 머리 길이를 기억하고 이게 알아봐줄 때냐고. 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몰라. 머리 진짜 머리를 자르는 수가 있어요. 길로틴이라고 그러지, 길로틴. 참수. 예, 단두대 올라가는 수가 있어. 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요정 우주복 입고 왔어요. 그렇구나. 진짜요? 달나라 가려고? 완벽한 준비. 근데 길로틴은 왜 재고 우리 전통 방식은 망난이야. 그죠, 참수.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뭐 요정은 나랑 뭐 정치적 운명이 비슷할 것 같고. 뭐야? 응? 아니 난 시종일관 깔끔해. 난 요정 팔고 난 살 거야. 아니 그래야 방송을 만들지. 그렇지. 그러면 다른 형님은 5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때가 왔어요. 형님 잠깐만. 찬이로? 레미제라블. 프랑스 대혁명. 아니 로베르스피에르. 노래 생각나요?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건가 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불만 없습니다. 자코뱅당도 나오고 좋은데 우리 아까 레미제라블 얘기하니까 이 행동대장 한욱형이 혁명 지도자가 되면 뭐 멋있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기든 지든 장발장이 돼서 19년 옥살이를 하는 거거든.
500원만 마음치다가 댓글 달다 걸려가지고. 그럼 저기 집행유예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직 주구장창 남았습니다. 얼마나? 대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위한 지금 선거 결과는 나왔다고 봐요. 예, 지금 이명박 정권 3년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가고 1년, 나와서 1년. 근데 집행유예 앞으로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럼 다음 대선을 할 수 있겠네.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또 가명이 조용히 살아야죠. 없을 것 같고. 산으로 가든지. 그럼 잠깐만 대선이 5년 후니까 2017년이 대선인 거네? 그렇죠. 2017년에 출마한다? 저는 할 말도 없어요. 이번 투표도 못했어요.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영일형님은 지장 없으시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 이제 비즈니스 많이 하시잖아요. 비즈니스에 열심히 집중해야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뭘 진로를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사평론가로 갈 건지 문화평론가로 갈 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향하셨어. 시사평론으로. 뭐가 돼 있냐면 진짜 잘못돼서 거의 이게 한 6, 7년을 문화평론가로 살아왔는데 근데 이게 대중문화평론가는 아니죠, 분명히. 저는 사회문화평론가라고 불렀는데 그런 장르가 없는 거야, 매체에는. 그럼 정치문화평론가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이제 시사평론가가 붙더니 이제 정치평론가가 붙어서 계속 나갔어요. 저는 근데 앞으로 전도가 밝으세요. 전도가 우리 밝아요? 융합평론가신데. 융합평론가. 시사와 이제 문화를 합치셨다고. 오늘은 근데, 저 IT 채널에서 연락이 왔던데. 앞으로 이제 방송이나 문화 쪽이 상당히 정치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형님이 그럴 수 있지. 형님이 방송 뛰시더니 멘트가 아주 정갈해졌어. 사람 변했어. 물들었어. 아니 근데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나의 우리 아닌 능력에 척 생각해보니까 티파니도 안 빨어 이제. 나는 나의 능력에 놀랐던 게 뭐냐면 방송을 나가는데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나가잖아요. 그럼 작가들이 한 2시간 전에 대본을 보내줘. 그 대본을 볼 시간도 없고 방송국을 이렇게 막 이제 옮겨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가서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데 이 앵커들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거든. 종편은 지상파랑 다르게 대본 안 따지고 자기가 궁금한 거 막 물어보는데 대선 특집 때 막 프로가 막 늘어나니까 연장되고 산업부 부장 뭐 이제 이 정치가 아닌 분들도 막 와서 앵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내가 답변이 다 돼.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종편 깔때기. 난 뭔가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 진짜 나도 그 영일 형님 나가시는 방송 이렇게 챙겨봐요.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들이 영일 형님 나오셨다 이러고 같이 보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는 질문도 이상하고 그걸 또 대답을 하셨고. 근데 서로 대답을 맞춰보면 어느새 카메라는 다른데 넘어가요. 전부 다 뽕 받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다 이미지였던 거야. 근데 어쨌든 매우 그럴듯해. 진짜 있어 보여.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에서 이게 이 뻐꾸기가 단련이 되면 이게 방송. 그렇지. 생방송 애국전선에서 13개월 단련된. 우리는 아무 얘기나 막 했었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비속어만 이제 주의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덕인 형님은 5년 뭐 어떠세요? 괜찮으신가?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죠. 우리 돈 싸그리 끊기지. 미리 바짝 벌어놓으세요. 아니 우리 그 애가 지금 중2예요, 중2. 네. 중2인데 이제 부그 당선자가 이제 4.3%? 예, 벌써 이제 그 반값 등록금은 물 건너가고 이제 4.3% 올린다 그러잖아요. 바짝 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고3 때 되면은 그래도 아직 1년이 더 남은 거예요. 예. 투표가? 예, 그러니까 선거, 그 다음 선거가. 선거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채찍질 해가면서 그냥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셨어요. 돈을 벌시면 안 돼요. TV 토론 이런 걸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보니까요. 우리 여왕폐하께서는,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이제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좀 더 내게 하고. 소득 분위별로 해준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저소득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뭉개지는 거야, 우리가. 그럼 우리 공짜로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될 때까지. 개근데 슬프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잖아.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애는 이런 조건이 몇 번만 더 가면 대학을 공짜로 다니겠구나. 덕인이 형의 향후 5년 돈 버는 건 제가 대안을 드릴 건데, 자, A안과 B안이 있어요. 뭘 택하실래요? 아무거나 찍어봐. 빨간 약, 파란 약이요. 형님,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두 개 다. 아니요, 달라. 삐안. B안은 에로가 떠요. 연극계에서는 극단 대표잖아.
지금 거기 이미 판 쓸잖아요. 저기 나타샤랑. 저 교사요, 진짜. 그 라리사가 저 이 무대에서 알몸으로 말춤 췄잖아. 공약을 지켜. 그러니까 그쪽은 훌륭한 영역이야. 두 번째 이제 에이안을 까면 에이안은 극단 대표니까 에로물이 진짜 나 가오 안 잡힌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족국 해왔는데 그러면 정치국으로 가는데 영웅 박정희 유신의 추억, 파지티브 버전의 유신의 추억을 1편부터 10편까지 만들어서 분기마다 계속 올리세요 무대에. 정부 지원이 나올 거야 내가 보기엔. 그쪽도 이제 새로운 시장이거든. 상당히 이거는 문화평론가로서 과학적인 저는 예측이라고 봅니다. 돈 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먼저 그저 에로물 뭐 스포츠 이런 걸로 쫙 관심 돌리고. 그러니까 우민화로 그러죠. 갈 거냐 아니면은 이 저 빨아주는 정치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가 살기는 둘 중에 하나야 문학에서. 대표와 여배우 해가지고 하나 찍죠. 괜찮으시겠어요? 아, 맞아. 대표와 여배우. 그러면은 우리 김윤희 배우가 또 혹사당하는 거야. 우리 지난 방송에 덕인 형님이 만약에 저기 우리 폐하가 집권하시면 지하경제로 가실 거다 이 얘기 했잖아요. 아, 그렇지. 형님은 뭐 돈벼락 맞으시겠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선거가. 미리 가본을 우리가 찍는 바람에 우리 죄가 커요. 신기가 있다 느낌. 왜냐면 그걸 들은 청취자들이 재밌을 것 같거든. 요정이 달가고 막 그러니까. 부분만 잘못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참 웃자고 한 얘기긴 한데 그 선거 이제 그 폐하께서 당선이 되시니까. 다들 이제 요정 달에 언제 가나요? 그렇지. 그거 물어보느라고. 다 기대해! 막 기대돼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날 한 뭐 2시, 3시 뭐 이 정도에 여러 가지 그 경제연구소 뭐 해갖고 어디 캠프 해가지고 뭐 문이 이긴다 뭐 이런 정보가 많이 돌았잖아요. 많이 돌았죠. 네, 정말 많이 돌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막 받았는데 아니 그런 것도조차 그 조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박근혜 팬 캠프에서 여론 조작을 만들어 갖고 막 뿌렸다. 뭐 오바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바죠. 근데 제가 그냥 글쎄 선거를 막 그 취재를 많이 다니면 언론사들은 출구 조사를 다 들어요. 그게 다 세요 다. 그러니까 3시 때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뒷북인데 3시 때 이제 이긴다. 그러니까 문이 이긴다 이래가지고. 뭐 그거 다 아마 기자들 다 그랬을 거예요. 뭐 문재인 그는 누구, 뭐 영부인은 누구 이게 기사를 쫙 써놨는데 그게 막판 되니까 엎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 쪽에서 뭐 차량 샷대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대기. 야 확실히 이걸 뒤집는 걸 보니까 이 조직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요거 1번.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구나 2번. 하나는 저 조직력에 아직 야권은 저런 탄탄한 조직력이 없구나. 그렇지. 그 소위 말하는 동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뭐 조직력이 별거겠어요. 선거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돌려서 투표하셨어요? 투표 안 하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차분해 드릴까요? 이거잖아요. 이걸 열심히 하는 거고 이제 아닌 그 야권에서는 조금 느슨했던 거죠. 네. 그 몇 시간에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뭐 그중에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루머도 있고 하긴 하는데 쭉 제가 들어보고 있으면 이러저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구나. 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얼마나 창의적인 공무집행이에요. 터널 디도스, 선관위 디도스 이기려고. 그런데 오히려 야권은 반대로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장인날 뭐 투표소 디도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아요. 악착같이 해서 이긴 게 맞지. 근데 우리는 널널하게 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졌는데 앞으로 또 대선이 오더라도 그럼 우리가 터널 디도스 할 거냐. 우리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달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 여권 야권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진보 계열이라고 민주진보 계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억울한 건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집회미 시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어리버리한 맨 앞에 있던 정경 한 명이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럼 방패 뺏기고 모자 뺏기고 하잖아요. 근데 패진 않아요. 그런데 잡혀가면 개창나게 맞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뭐 거잖아. 저쪽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우린 그걸 못 해. 어쨌든 이번에 그
시민들 20, 30대, 뭐 40대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싸운 것 같아요. 뭐 트윗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 하다못해 술집에 앉아서도 정말 선거 얘기 많이 했고 이번처럼 정말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민주당 분들이 참 선거운동을 너무 안 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맨날 다니다 보면은 새누리당만 보이고 뭐 저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문영린 후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 저 문재인 후보 측의 선거운동 판 보면은 다들 그냥 빌빌이라고 그냥 왔다 갔다 담배 피러 다니고 정말 제대로다가 구호 외치고 뭐 하는 걸 못 봤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뭐 평가는 뭐 그 평론가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어떻게든 뭐 반성을 하겠지요.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꼭 읽어줘야 될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 침해긴 한데 제가 이제 모 여배우와 오늘 카톡을 했어요. 한동안 카톡을 안 하다가. 자, 모 여배우가 이게 이쁜 이모티콘이 띡 오면서 날씨가 춥네요. 마음만은 따뜻한 성탄 되시길. 에이, 형님 하트뿅. 그거 단체 문자야. 나도 아는데. 자, 여기까지 단체 문자야. 오케이. 여기까지. 단체로 날렸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선수는 단체 문자에서도 낚아요. 여기서부터가 선수지. 솔로 대첩 나가요, 솔로 대첩. 무슨 적박 대전이야, 솔로 대첩이다, 나가. 여기까지는 단체 문자 맞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하 감사요. 울 땡땡님도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울적하더라도 힘내요. 하자. 당연하죠. 일상 건강 챙기면서 길게 독립운동 해야죠. 땡땡님이 총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에 총수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뭐 총수가 내 것도 아니지만 던져. 여기서부터 이제 낚이시는 거야. 여배우께서. 지킬 수 있다면야 너무 지켜야죠. 나의 어준.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불을 질러. 그 일을 건드린다면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나는 역시 멋있다. 그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대화는 끝나요. 영희형님 돌아오셨어. 이제 감 잡으셨어. 역시 이런 쪽으로. 돌아온 거야, 마지막 거지, 저게. 이 땡땡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죠. 청취자도 알까? 이제 감 잡으셨어. 뭐 나오신 적이 잡으셨을까? 있으니까. 예. 아마 열혈 청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만한 분은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뭐 남의 얘기를 한 거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게 이제 동보 인사잖아. 다 받았잖아. 네. 그죠? 근데 저도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되게 오랜만에 대선 뛰는 동안 정신이 없었으니까 매일 나는 매 순간 그녀를 상상했지만 그녀의 이 트윗 계정이나 페이스북을 따라갈 생각은 못했어요. 예전에 매일 리뷰를 했거든. 그거 못 보고 있었는데 그녀께서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가 온 거야. 내 트윗 계정으로. 파니 양이. 파니가? 그래서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랬는데 이것도 동보야. 저 팔로워들한테 동시에 다 갔어. 근데 깜짝 놀랐네. 난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 또 선수. 내 울음보가 터지는 거잖아. 왜냐면 여신이 나타났는데 여신 강림 했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다가 이 멘탈 붕괴가 됐겠어요. 저도. 형님 진짜 프로페셔널해. 이런 아까 저 레미제라블 보고 힐링했다는 건 뻥이고 한 이제 50% 힐링이 됐던 상태에서 여신을 보자 눈물이 터지면서 엉엉 파니 마이 레이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신이 계셔서 이 세상은 살만해요. 이렇게 이제 절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조국의 파니양과 운명이 오늘 풍전 등화에 있는데 지금 티파니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니 지금 매니저랑 그래서 하신 거예요.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신앙의 힘이 강한 거야. 제가요. 이 종교가 필요해 때로는. 어쨌든 그 애국전선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좀 아이, 고민이 잘 안 돼요. 이 이거. 대목이 좀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래요 5년 더 열심히 할게요. 이 말이 안 나와. 이게 보니까 있잖아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어쨌든 이거 하나 전회까지 그러니까 73개를 올렸어요. 그렇지. 많이 했다. 뭐 노래랑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 정도 밥도 안 나고 올렸단 돈도 안 말이에요. 나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구나. 그냥 만으로 1년 70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방송을 350번을 해야 돼요. 일수로 보면은 1824일인가 남았던데. 그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저희 뭐 총대 메고 땅깨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안 나와. 그런데 하면 되지 뭘 그걸 고민을 해.
근데 현실이 질렀어? 하면 되는 거지 뭐 고민이 많아요. 자, 애청자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생방송 애국전선 행동대장 단독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산으로 오세요. 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단파 라디오로. 근데 그런 우려는 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꼼수가 검찰에 어쨌든 그 기소된 상태고 뭐 고소 고발돼 있잖아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새누리당에서 고소 취하 안 한다 이렇게 그랬죠. 오늘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선거 끝나면 이제 쌍방간 있었던 고소 고발 다 취하해 주는데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중의 소리 콕 찍어가지고 고소 고발 취하 안 해주더라.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맛배기 내지는 시범 케이스로다가 꼼수팀을 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각종 허위 사실 그리고 뭐 유언비어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거 또 걸어서 걸리겠지. 정봉주 선수 나오면 이제 리턴 매치로 좀 주차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이 팟캐스트 저희가 뭐 큰 힘은 안 되고 뭐 힘도 좀 보잘것없고 좀 미약하고 이제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참 많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낙검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까 역으로 저기가 이제 언론이 완전히 총공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뒤집어서 뭐 방송사 3개에다가 종편 5개에다가 뭐 신문사 또 몇 개입니까? 이걸 가지고 맹목을 했는데 여기는 뭐 사실 이렇다 할 매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진보 쪽은. 근데 이제 팟캐스트가 거의 거의 유일무이한 매체였지. 그죠? 언론 무기였다. 근데 그게 1,40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것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지금. 그렇죠. 그 전에는 지들이 한번 깝죽 대봐야 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증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것도 작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 거라고.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 낙검수를 필두로 해서 저는 이제 곳곳에 그게 꼭 이제 뭐 감옥에 가고 뭐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또 매체 환경에 변화를 준다든지. 뭐 가장 쉬운 거는 저희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당했던 지독하더라고요. 그 광고하는 그죠 뭐 그런 거 전화해서 끊으라고 그래. 그것도 총리실에서. 나 궁금해요. 진짜 아마 뭐 그런 일도 있지 않겠나 뭐 예상은 돼요.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희도 좀 여러 가지 모종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권 초기엔 사실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뭐 초기부터 이제 치고받고는 잘 안 한다. 그렇죠. 좀 뭐 이렇게 밀월 기간이라고 그래서 국민들 좀 지켜봐 주는 거죠. 이제 아마 한 3년 정도쯤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집권 초기엔 입싸움이에요. 입싸움으로 이제 좀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이 세력이 변동이 오면은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여기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이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제나 최전선이었어요. 언제나 좀 1년 내내 일선에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이 견인차 역할 못 해주면은 나 2년 있으면 50대라니까. 아니 우리가 미리 가본 유신왕국에서 무슨 예비군이 종신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얘기한 거 다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앞불사시 달로 가고 나? 제대하는 날 우리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이병 통지서가 또 나왔어. 5년 우리 폐잔병 돼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질래다가 이제 그냥 스스로 전역 신고 다 하고 그 사령관 총사령관 다 갈고 내년 새 출발하시죠 뭐 무슨 전선 할까? 에로전선으로 예약돼 있었던 거 아니야? 에로전선. 뭐 어쨌든 저희가 좀 다양한 기획들을 마련해서 좀 준비되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벌써 걱정돼요. 방송 끊기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것이. 달에 사식 보내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야 오늘 애국전선 듣는 애청자들은 힐링이 안 되겠다 너. 왜냐하면 되게 멋있었던 게 그 577이 끝났잖아요. 577은 뭐 투표 동료 방송인데 77%에 거의 근접했어. 75.8을 딱 찍어서 와 우리가 했어 막 이랬는데 졌잖아. 그래서 졌는데. 그래서 쓴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래서 멤버들끼리는 또 카톡을 하면서 괜히 투표 동료를 했나? 우리가 투표 동료 하는 거를 주로 여권에서 들었나? 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는데. 착각이 아니고 현실이라니까 지금. 어르신들 애청방송 아니야 그거? 갑자기 그 577이 끝나는 걸 되게 섭섭해하던 한 분이 있어요. 곽 교수님? 아니에요. 곽 교수님은 아니에요. 분이 너무 아쉬워하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잔다르크로 돌변을 하는 거야. 난 레지스탕스가 될 거야! 막 이러더니
라반특이 다음날 뚝 올라왔잖아. 라반특이 팟캐스트 중에 제일 먼저 올라왔다니까. 부은 이리 와, 나랑 산에 가자. 어쨌든 살아남겠습니다. 예, 너무 그래서 속으로 난 저렇게 못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기운 없이 꼬리 내리면 안 되죠. 아, 지금 꼬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즌 2를 문 닫는 마당에 다가올 난관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힘들 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힐링했는지도 이렇게 모여서 듣고 싶었는데 네. 저는 계속 문화평론가이기도 하지만 원래 좋아해서니까 계속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말을 떠벌떠벌 뭐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늘 계속 그냥 우리 석훈이 형한테 음원 파일만 날리는 거야.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안중근의 노래. 이거 우리 틀어주자. 너무 좋아요. 또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기서 이 민중의 노래. 네. 이거 틀어주자.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화려한 휴가에 깔렸던 이 연주곡이 있어요. 이 곡 너무 듣고 싶다. 같이 틀어주자. 형님 아닌 척하면서 음악은 엄청 센 거 던지죠. 되게 그렇지. 부드러운 투쟁적인. 사실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선거도 지고 그랬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빨 까고 그냥 뭐 이렇게 웃고 떠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진도 지방에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젖세상으로 갔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요. 다시래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죽은 분들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자식들을 되게 이렇게 기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근데 직접 그 엑스트라로다가 그 자식분들을 출연시켜갖고 출연식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그 한을 갖다가 해악으로. 신명으로다가 또 극복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영화에도 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 시골에 모여서 벌어지는 상황극 축제라는 영화 있어요. 축제를 보면 난 그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갓집을 보면 우리 집에서도 상이 나면 손님들 오고 그러면 연극하는 것 같은 거야. 어린 눈에. 뭐냐면 고모님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곡을 해. 근데 울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상가에는. 또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 술 먹고 고스톱을 쳐. 그러면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와서 도박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또 이제 상갓집이 축 처지니까 그렇죠. 돈놀이 막 하면서 이제 게임에 몰입을 하는 거지. 그럼 꼭 또 싸움이 나, 술 먹고. 그 싸우는 것도 일종의 연기고 연극인 거예요. 상갓집에는 그래야 좀 분위기 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 고스톱 치는 사람, 깔깔거리는 사람,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하룻밤 동안에 딱 이렇게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또 웃고 떠들자. 뭐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럼요. 뭐 새로운 걸 하겠니? 그러고 모였는데 거기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입혀주네. 아이고 교수님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 갑자기. 우리 대단하지.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저는 선거 끝나면은 그냥 영일형님이랑 영화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럭셔리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 우리 맨날 드라마 만들고 싶은 수건 사업이 문화 있었는데. 컨텐츠를 좀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우리 문화부 기자. 또 5년 5년 후에 5년이야 5년. 5년. 자, 문화는 미루고요. 그 에로전소도 미루는 거야? 글쎄요, 그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죠, 뭐. 우리 딸내미가 5년 뒤면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딸내미는 대학 졸업해요. 취직해야 돼. 사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티파니 하고 있어. 아직은 아니, 그래서, 근데 계산을 해봤다? 그 다음 대선에 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52세인데 53세가 돼요. 그럼 티파니가 그때 30이야. 다음 대선이면.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요정도 시집 가야 되겠네,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요정 나이가 되는 건데, 티파니가. 요정은 뭐 이런 거. 30대 중반이 돼 있는 거지. 요정도 아니지, 30대 중반이면. 어쩜 좋아. 마녀지, 뭐, 마녀. 유정이에요. 야, 한 번 유정은 영원한 유정이에요. 근데 제가 35대 5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확신이 왔어요. 내년이 개사년입니다. 개사년. 뱀해죠, 뱀해. 참 이름 좋다. 뱀인데 한자를 좀 다른 걸로 몇 개 바꿔놓으면은요. 닭 잡는 애, 닭 죽는 애가 돼요. 그러냈죠. 그래서 내년에 개사년. 개사년. 형님 아직 행동대장 잘 될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잘 못하셔. 나 잡아가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종편 나가서 나는 그게 제일 웃겼던 게 교수 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한자가 거세 개탁이다. 이게 세상이 흐리고 어둡고 뭐 미래를 모른다 이건데 옛날 그 중국 고서에서 뽑을 때는 이 거세 개탁
아정청 해서 세상은 혼탁하지만 나 홀로 맑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뽑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위가 훨씬 좋아요. 대권 재민. 권력은 민중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이거야. 우리 주장이죠. 난 2위가 더 좋습니다. 근데 굳이 교수들이 어려운 저 한자 1위를 뽑은 건 의미의 이 뜻을 둔 게 아니라 발음의 뜻을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근데 좋아라 웃어주고 잘 넘어가더라고. 근데 왜냐면 옛날에 김삿갓의 시를 보면 한자로 다 써서 뜻은 있지만 욕을 졸라 쓴 맞아요, 이제 맞아요. 한시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느낌이 왠지 그런 거지. 그래서 5년을요. 거세 개탑 좋습니다. 계산년. 우리 그 48% 분들 권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정말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감시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삽질 못하게 뭐 가끔 주목도 주셔야 되고 뭐 거리에 서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엉뚱하게 평론가나 정치인들이 아니고 개그맨이 바로 정타를 하나 맞았어요. 어제 개콘보다 깔깔깔 웃었는데 정태호가 용감한 녀석들인가 네. 나와서 이제 이 당선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히 저도 저거 바로 말 나온다 생각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싹 자르네. 서수민 PD가 바로 뭐 뭐 문제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어디 감히 그러니까. 폐하의 이름을 그러니까. 조남을. 개그 방송에서 그냥 얘기를 그냥 해요. 조남을. 아니, 코미디 하지 말라고. 그런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우리도 지금 숨 죽여서 뻥커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녹음 안 올릴 거지 오늘?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나는 거 그래 아니야? 하지 말자. 나 이거 캐릭터야. 나 안 써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아까 개사 얘기한 거 다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여기까지는 닭과 뱀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 소장용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좋은 세상이 오면 우리 이런 거 막방 녹음했어 그러고 까고 공개적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박비어천가를 그러니까 폐하만을 폐하만을 따르렵니다. 퀸즈나이트 네, 퀸즈 커밍 나이트. 아웃 방송 함께 하시는 나이츠도 아니야, 머슴이야. 예비 인수위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 분들 뭐 정치권에 계신 관계자 분들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면요. 뒤에 그 폐하 그림이 있고 무궁화가 잔뜩 수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뭐 CG 처리할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보여요. 오프닝도요. 우리가 이제 시대 요구에 맞게 이제 국민 대통합의 시대. 그죠? 시대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 요구에 맞게 새마을 노래. 이런 걸로 오프닝을 하고. 우리 네. 우리 폐하께서 그 제2의 그 잘 살아보세 이거를 하셔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네. 네, 이제 시그널을 그걸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건전한 방송. 네,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요즘 종편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훌륭하시죠. 형이 훌륭한 일을 하고 제가 그렇게 그 하셔야 됩니다. 3차 토론 나가서 그 이정희 후보 꽈락 준 거 아시죠? 토론 점수 줄 때 3차에서 이정희 후보는 왜 빈 의자야? 꽈락 이렇게 줬고. 훌륭하셨어요. 지금 내 고민이 지금 그 고성국 라인에 붙을까? 아니면 변희재 라인에 붙을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어디로 가는 게 좋아? 시대를 앞서가시는. 그건 조금 더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보고 네. 흐름을 봐서 그렇죠, 봐야죠. 시류의 흐름을 봐서 어딘가 붙어야 되겠지. 절 데려가 주세요. 나 뉴데일리에 취직할까봐. 다음 방송. 당신은 끝났어, 이미.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 걸려있는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가슴 퉁퉁 우리 애국가, 그죠? 우리 저번에 애국가도 대한 틀었잖아요. 맹세. 우리 저기 애국가 꼭 하고. 시그널도 1년 전으로 회귀해야 되겠네. 다시 나는 태극기 휘날리는 자랑스러운 돌아가. 태극기 앞에 하면서. 그렇죠. 네. 우리 원래 시그널이 그거. 애국전선답게.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야, 애국의 애국전선 길을 하지 가자고. 말고 예. 더 노골적으로 바꿔야지. 생방송 극우전선 이 정도는 바꿔줘야지. 변신을 하려면 완전히 바꿔야 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 뭐. 생방송, 시발선. 안 돼. 안 돼. 시발선 좋은 거 아니야? 시발단에서 윤모 목사님이 니넨 아니야! 뭐 이렇게 쳐낸단 말이야. 뭐 이 빈자리를 보고 붙어야지 아무데나 붙냐. 원래 뭐 큰 기대 가지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웃으시고요. 네, 저희랑 함께 또 치열하게 5년 자, 보내셨으면 우리들의 좋겠습니다. 개그는 말은 말로 들어주시고 오늘 정말 저희가 틀어드리는 음악으로 전 힐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애국요정이 29에서 30이 된다고 해서 이게 왜 이래? 공주님이 그것 때문에 멘붕이구나? 대선 때문이 아니었어. 야, 대선은 안중에도 없어. 5일 남았어. 아이고, 야. 야, 서른. 네. 서른의 요정. 추적.
어쩌면 공주님이 여왕이 된다고 해서 또 오늘 꿈꿨던 내일이 몇 년 후로 미뤄진다고 해서 애국 요정이 요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봐 들어줄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좋아. 들어줄게. 좋아. 산타의 마음으로 견뎌보겠습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더라도 지금 당신으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주세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의 내일도 있으니까요. 힘내요, 여러분. 하얗게 불태운 적박대전을 치르고 돌아온 당신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요정이에요. 자, 앞으로 5년 동안 20대 마지막 멘트. 그래도 20대 요정이에요. 마지막 멘트. 자, 우리는 열심히 했어. 후회 없어. 생방송. 잘했어요. 좋습니다. 졸업했어 이제. So that a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